17번 쓰시는 분께서 주셨네요. 표창 의원께 주셨는데 전직이 프로파일러시니까 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네. 이 증인들이 보여준 답변들 어떻게 근데 왜 저 청문회에 안 들어가셨어요? 아, 예. 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처음 활동하셨던 분들 위주로 편성이 됐거든요. 네. 주로 교육문화관광위원회 그렇군요. 소속 위원들이시죠. 네. 그 질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청문회 증인들이 보여준 답변들을 어떻게 프로파일러의 입장에서 봤는지. 상당히 답답하죠. 예. 국민 여러분과 같은 심정이고요. 다만 그들이 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기억이 잘 안 난다. 예. 또는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다 아주 위험하고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 중 혹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뭐 이런 예. 것들을 그것도 단계가 있는 거군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가 미리 교육받은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부는 법조인의 경력 등을 활용을 해서 예. 원망을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준비된 답변들이었죠. 박성준 의원께도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하나 꼽아봤습니다. 5277번 쓰시는 분인데요. 이번에 탈당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여쭙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탈당을 결심하게 된 정치적인 배경이나 또 지역구 의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네요. 네네. 우선 그 초선 의원으로서 이번에 탈당한 사람이 30명입니다. 그 중에 초선이 2명이 있을 거예요. 한 분은 정원천 의원이라고 전주 예. 출신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의미가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 새누리당의 유은혜양 지역이 제가 그리고 유일하다. 의미 없다고 하면 정은천 의원이 뭐가 되십니까? 아니, 새누리당이 당시에 그만큼 약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하게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새누리당 내에서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이런 굉장한 어떤 경문이었었는데 네. 우선 탈당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헌법과 법률 위반 이런 네. 내용이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우리가 대통령을 옹립은 했지만 네. 당의 가장 기본 가치는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도 있지만은 정권을 창출하는 데 큰 네.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가장 큰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 1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2명 빼고 10명이 나오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된 상황에서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어떤 가치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탈당 남아있는 곳은 탈당해서 새로운 어떤 사상과 이념 어떤 생각으로 뭉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 끝에 초선 의원으로서 새누리당 의원 중에 정은천 의원하고 두 분만 일단 나오셨다. 그렇습니다. 그게 참 외로운 결정이었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반면에 서울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국회의원 대부분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엔 또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도 말씀 주셨는데 이 표 의원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4066번 쓰시는 분인데 벌써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올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 세 가지를 예. 첫 번째는 당연히 정권 교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민 히어로법. 네. 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예. 소방관 등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 법이고요. 세 번째는 수사구조 개혁. 예,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상호 감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막는 그러한 입법. 이 세 가지가 제 새해 소망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그 박성준 의원께 네. 주셨는데 2377번 쓰신 분입니다. 개혁보수신당 이름 지금 공모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느 그 프로그램 보니까 개보신당이다. 네, 줄이면 개오신다. 아 근데 어감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래서 박성준 의원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하나 내시면 어떤 게 있을까? 너무 어려운가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다양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단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당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는 이제 됐고요. 예.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대체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수당이라는 말은 한 번도 써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정봉법으로 치고 들어가지 않는 어허. 생각이 들고요. 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개념의 어떤 것을 써서 예. 당의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고 예. 미래 네트워크라든지 예.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존의 어떤 당, 그죠? 기존의 보수당과 차원이 다른 그런 개념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 특히 최근에 그 어떤 디지털 정당, 유럽의 새로운 디지털 정당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디지털 정당을 보면은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디지털을 통해서 참정권도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여러 시장 후보도 선출하고 네. 또 투표도 하고 예. 또 많은 의견도 받고 또 실제 뭐 지금은 상당히 그 책임당은 당비도 내고 있으나 당비도 없이 국민의 어떤 성금을 받아서 네. 한다든지 다양하게 어떤 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자, 지금 30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런 의견을 당내에서도 적극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질문 아니고요. 0718번 쓰신 우리 애청자분께서 두 분 초선 의원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초선 의원님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요. 저녁 9시에 퇴근을 합니다. 주말에도 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습니다. 개헌도 탄핵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지 아시는지, 또한 이렇게 일에 받는 월급으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셔서 제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뭐 비단 0718번 쓰시는 한 분의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보면 상당수의 두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 바라는 마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요 정도 하고요. 우리가 두 분 정치인들을 모셨으니까 정치 현안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가 두 가지 아닌가 싶어요.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것이냐, 뭐 이거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개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정치권 전반적으로 보면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됩니다. 개헌 투기가 이미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네, 개헌은 일단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저희 당도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개헌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까지 몰린 헌법과 법률 위반, 그리고 국정 수행에 있어서의 능력 부족, 예. 농단, 이 부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을 해내고, 그리고 책임자들을 모두 처벌하고, 그리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 저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좀 완비가 된 다음에 개헌 논의를 해야지, 예. 개헌 논의를 먼저 시작을 해버리면 사실 그게 뭐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희석될 수 있다. 네, 희석되고 책임의 추궁, 진상 규명, 그리고 처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큰 거죠. 네. 그래서 개헌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논의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이란 급박성을 가지고 논할 의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박성준 의원 생각 좀 들어볼까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지금 9차 개헌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1952년에 1차 개헌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대통령, 부통령 어떤 직선, 그 다음에 양은제 등 지금 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개헌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한국 전쟁, 6.25 전쟁 때입니다. 9차 개헌이 1987년 30년 전에 딱 있었는데요. 네. 그때 직선제 개헌, 그렇죠. 또 대통령 5년제, 육공화국, 호선거구제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옷이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금까지 많은 대선 후보들, 정당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자기가 어느 정도 개헌이 유리할 때는 개헌은 좀 이따 하는 것이 좋다. 불리한 사람들은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뭐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정말 국가 이익을 고려하고 국민의 이익을 또 전체의 어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대통령 선거 전에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 선거가 시기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또 6월까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시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서 공약을 해서 1년 이내에 이렇게 개헌을 하겠다. 임기 단축까지 포함해서. 단축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제 대선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여쭤보죠.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표창원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네. 가장 이 국민들이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차기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을 먼저 꼽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소통과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고 계시고 목말라하고 계시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대통령을 포함한 통치권에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익을 챙기고 그래서 차기의 대선 주자 혹은 대통령 후보자는 반드시 좀 국민과 소통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 두 명의 그 10년 동안의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많이 아파하시고 대한민국 시스템이 많이 붕괴되어 있고 썩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명정대한 정의감과 소통 능력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성준 의원이요? 저는 그 이전에 우리가 진보의 10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와서 보수의 10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명의 후보, 네 명의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느냐, 안정감 있는 대통령이 되야 된다. 그래서 실력 있는 대통령이 되야 된다. 이런 말씀 우선 더 급하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 우리 표창원 의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직전은 아니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네. 소통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소통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걸 해야 되겠다. 그다음 세 번째 저는 담론으로서 예.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주어진 문제가 통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통일이라든지 외교 이런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더 좋겠다. 그거는 하나의 감이 되는 그런 특성을 말하는. 두 분 공이 뭐 소통이 필요하다.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를 두 분이 하셨고요. 그리고 도덕성이라든지 뭐 이 실력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네. 우선순위를 조금 다르게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두 분 그 대통령이 가져야 될 그 요건 덕목을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분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눈치를 챌 것 같은데 지금 뭐 여론조사상 빙빙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거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께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약점은 뭐 많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한쪽으로는 우유부단함에 예. 대한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북관이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 이 두 가지가 극복되어야 할 남은 그 대선 기간 동안 네.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성준 의원께는요, 제가 뭐 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제 뭐 자리를 이제 비우고 있습니다만, 네. 반기문 사무총장도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반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약점은 뭐가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표 후보다 이렇게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 내부에도 여러 가지 유승민 씨라든지 예. 또 오세훈이라든지 네. 또 남경필이라든지 원희룡이라든지 여러 또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여론조사 순으로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뭐 굳이 이 반기문 어떤 총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권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이 칼날 같은 검증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돌파할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경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외교는 잘하겠지만 복지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전문적인 어떤 대안 능력,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인기가 어느 정도 있지만은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긴급한 어떤 첨예한 현안 문제가 터졌을 때는 지금 인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자, 두 분과 좀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두 분 덕담 한 말씀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표창원 의원부터. 네, 청취자 여러분, 올해 2017년 정유년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 그동안 정치가 잘못해서 많은 우려와 분노, 답답함을 안겨드렸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시원함, 그리고 아주 기쁜 일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 여러분께서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또 다른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입장은 민주주의 4.0, 민주주의 1.0, 2.0, 3.0, 4.0의 세대가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4.0, 즉 어떤 소셜미디어, 디지털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국회의원상을 정립하고 싶습니다. 자, 요 각오대로만 의정활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너무 빨리 나이 든 건 아닐까? 쉽게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닐까? 뻔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향한 끝없는 질문을 가장 그랜저답게 답하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그랜저를 바꾸다. 그랜저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박신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는 법 아세요? 존경하는 분들께 금강상품권, 사랑하는 부모님께 금강상품권, 누구에게나 부담 없는 금강상품권. 받는 분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설날 선물은 역시 금강상품권. 시대를 이끌어온 명사들의 차 링컨 컨티넨탈. 마침내 14년 만에 지금껏 본 적 없고 경험한 적도 없었던 대형 럭셔리 세단의 귀환. There's nothing like it. 링컨 컨티넨탈. 혁명의 준비는 끝났는가? 오직 강한 혈맹만이 요새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혁명의 역사에 동참하라. 이것은 레볼루션. 리니지2 레볼루션. 스마트폰 검색창에 리니지2 레볼루션을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세 이용가. 볼보 S90는 대담하다. 간결해진 혁신의 터치 디스플레이. 볼보 S90는 대담하다. 쉽고 편안한 반자율주행. 이것이 럭셔리 세단의 대담한 경험. 볼보 S90. 보보. 최불암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자식한테 집 한 채라도 물려줘야지 하시는데 자식들이 진짜 바라는 건요 끝까지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아닐까요?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 주택연금. 주택연금으로 당당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십시오. 국가가 보증하니까 또 내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기비금융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김동완의 세계는 우리는 1,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7분간의 세계 일주 준비되어 있고요. 경제도 챙겨봐야죠. 힘이 되는 경제, 정적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최순실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고되고 있는데요.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정유라 씨 국내 송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들 해보겠습니다. 광복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하죠.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7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리아 에너지 GS칼텍스의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가 정체를 더 부추깁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가는 길이고요. 상일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 때문에 강일부터는 속도가 떨어지고요. 반대 일산에서 판교 가는 길 중엔 김포유금소에서 송내 사이가 단연 길게 정체입니다. 이 사이 지나는데 30분 정도가 걸리겠고요. 현재 강 동쪽으로 향하는 길은 반포대교 이후로는 강변북로가 더 낫습니다. 강변북로는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만 정체인데요. 올림픽대로는 동작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가 어렵습니다. 반대 강 서쪽은 올림픽대로는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강변북로는 동작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가 밀리는 상태입니다. 이하나였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New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반장선거 때면 늘 칠판에 등장했던 발을정. 한 획씩 늘 때마다 리더 이전에 바른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을정 지부. 정우건설 산업이 또 한 번 건축의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정우 J클래스를 부천 중동에서 만나보십시오. 정우건설 산업.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 미안했다 친구들아. 터질 수도 불날 수도 있는데 아무 부탄이나 사다 썼습니다. 이젠 좋은 부탄만 쓰겠습니다. 좋은 부탄은 큰일단 소리가 나네. 오제이 씨.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미니가 동접자, 손설치자, 손이용자 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좀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깔고, 제일 많이 열고,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사랑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땡큐! 라디오는 MBC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라디오 앱 미니.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AM 좌회전입니다.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D.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길안내를 종료합니다. MBC 뉴스 포커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